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김대중 이 당시 대통령은 이 결국 우리는 용병이었다 하는 것을 깔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1994년인지 5년인지 당시에 김숙희라는 여성 교육부 장관이 저 제야문인의 강연에 가가지고 용병이었다 하는, 월남 파병이 용병을 보낸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당장 그 다음날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해임해야 될 정도의 이 망언인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군을 월남전에 보낸 것은 월남의 자유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둘째, 박정희 정부는 월남 파병을 계기로 하여 많은 실익을 남겼다. 셋째, 월남전에 대한민국이 파병한 것은 정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월남이 졌지만은 우리가 한 일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통일된 월남이 결국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개방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자유 쪽으로 지금 월남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의로운 편에 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국군은 국제법을 위반한 월남 공산군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게릴라 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제법에서 전쟁법에 위반된 거죠. 정복을 입고 전쟁을 해야지 왜 위장을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5,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과할 일은 뭐냐? 사과할 거 없어요. 사과할 거 없습니다. 자, 이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타계를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기자로서 참 여러가지 인연이 많고 오랫동안 인터뷰를 하고 해서 참 쓸 이야기가 태산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타계했다는 이야기 듣고 그분의 생애를 한번 리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서 가장 바람만장하게 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이 세 사람의 생애는 다 하나가 소설가입니다. 김대중 씨는 해방 직후에는 신민당이라는 좌익정당의 목포 지구의 조직부장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한 좌익 활동가였습니다. 본인은 그 뒤에 전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야당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6.15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평가는 한마디로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박정희 전두환하고 대결한 면에서는 아주 용기를 준 사람입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한테, 또 많은 국민들한테 70년대, 80년대의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민주화 운동의 복판에 있었어요. 또 불굴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로 성장했고 언론 자유를 누리고 선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데는 김영삼, 김대중 씨의 대통령 되기 전의 공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민주투사인 것은 사실인데 민주주의자였느냐? 민주투사와 민주주의자는 다릅니다. 민주투사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이고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김대중 씨가 민주주의자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없어요. 민주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민주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법치를 확립시키는 사람이 민주주의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법치 확립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생활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죠.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헌법 체제를 강화를 했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헌법 체제를 약화시켰느냐, 6.15 선언이 헌법에 반대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람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15 선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후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6.15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안보라는 강연을 저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이 6.15 선언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6.15 선언.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6.15 선언 대기 불탄 대회에서 얼굴을 많이 대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15 선언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6.15 선언이 나온 곳은 2000년 6월 김정일, 김대중 회담에서였습니다. 그 회담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현대그룹과 국정원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냈습니다. 국민을 속였습니다. 불법이었어요. 이 돈이 들어가면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보냈습니다. 알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6.15 선언입니다. 6.15 선언에서 제일 문제가 6.15 선언 제2항입니다. 2항은 뭐냐? 남측의 연합제 통일 방안과 북측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는 이 대목인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북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연방제 통일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6.15 선언 실천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좌익 세력들이 연방제 통일하자는 주장을 광화문에서도 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6.15 선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스러운 점이죠. 그러니까 친북 좌익 세력들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버린 게 6.15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6.15 선언 때문에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은 거의 마음대로 그 친북적인 용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반역 면허증으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는 6.15 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북한으로 많은 물자와 돈이 넘어갔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까지 10년 동안 약 100억 달러가 금품 합쳐가지고 물건까지 합쳐가지고 100억 달러가 넘어갔어요. 자, 100억 달러가 이거 어떤 돈이냐 하면은 북한에서 식량을 수입을 하는데 연간 3억 달러면 충분해요. 3억 달러를 2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해서 민간인들한테 주면은 한 사람도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3억 달러만 쓰면 돼요. 우리가 100억 달러를 보냈는데 연간 3억 달러만 썼으면은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됐어요. 그런데 쓰지 않았다.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 돈이 다 어디에 갔느냐? 핵 개발, 미사일 개발, 군사력 증강, 그리고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젊고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대남 공작비에 쓰였다고 추정을, 아주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날 유럽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좌파 정권 때 북한으로 보낸 돈이 핵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어떤 적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가장 큰 반역은 뭐냐? 적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적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반역은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희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 수사권을 발동하지도 않고 어제 드디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국장과 국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처음 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장
국장하면 박정희 현직에서 죽었을 때 국장했다. 국민장은 지금까지 한 사람이 유경수, 최규환,